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건희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시장에서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실로 시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저희가 2774 이 해발고도 이야기했는데 뚫었고요. 이제 3000을 향해 가고 있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증시는 좀 약간 제갈길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미국은 뭐 하루에 25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가고 있죠. 네, 나스닥도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네, 이미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보면 대형주가 먼저 좀 11월 달에 랠리를 보이고 12월 달에는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그때 한참 안 오른다고 막 다들 그러셨는데 지금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을 뚫고 뭐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가고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내년 코로나19에 대한 뭐 우려보다는 내년 경기가 뭐 세계 경기가 회복될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희망들이 투자 포인트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원래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가격을 뭐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진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5G라든지 뭐 사물 인터넷 뭐 그 외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탄소 저감 정책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전체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이제 코로나19가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이제 성장, 우리 삶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시기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외 증시, 특히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잖아요. 뭐 1000조 원의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백신 개발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이야기 같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게는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덜하고 여기에 백신 개발도 아직 먼 이야기 같은데 이 해외 뉴스로 같이 가도 되는 건지. 이제 우리만 보면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돈을 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돈을 뿌리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기축통화국이나 주요 통화가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는 뭐 재정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GDP 대비 44% 부채 비율도 높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미국은 지금 120% 가까이 지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돈을 더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달러를 풀면 달러 자산들이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이제 사실은 경기를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유동성이라든지 유럽의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을 뭐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다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달러빚을 얻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달러의 유입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주로 수출이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 달러로 다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가 그만큼 많이 풀린다는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주요 지수들이 그러니까 코스피 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성장 섹터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예전처럼 뭐 중후장대 좀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더 레벨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이번에 추가 부양책도 뭐 좀 쪼그라들었지만 2조 2천억 달러에서 9,02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타결될 가능성이 어젯밤에 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뭐 이번 주에 또 그런 기대감이 다음 주에는 좀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도해도 되는 건지 코스피 정말 3천, 코스닥 1000을 바라봐도 되는지 그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연말에는 거래량도 밍밍하고 그리고 양도세 회피 때문에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나타나잖아요. 이번엔 그런 러쉬를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좀 의견 주세요. 근데 뭐 3억 그 대주주 이슈가 있었죠. 한동안 네. 계속. 그때 너무 타격을 받았나요? 그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실은 늦게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좀 정리하실 분들은 많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담은 생각보다 좀 없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안에 3,000포인트를 간다라는 건 장담할 수 없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2,700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 조금 넘게 올라가면 사실은 3,000포인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11월 달을 생각하면 뭐 한 달에 뭐 10몇 %씩 올랐으니까 지수가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년 뭐 상반기에는 한번 3,000포인트나 뭐 코스닥 1,000포인트를 한번 가진 않겠나, 뭐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연말까지는 당분간 이제 수급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수급 안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큰 기관 돈을 자금을 운용하는 쪽에서는 거의 요 정도면은 올해 운영은 거의 끝내는 상황이고요. 정리하자 이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마스 연휴를 해서 이제 12월 달에 좀 많이 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좀 그러니까 패시브적인 자금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체가 개인 위주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연말에 또 개인 위주로 랠리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제 기관 외국인의 큰손 유입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이 될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세부 사항 하나씩 볼게요.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상승 배경되는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이 당연히 큰 한몫을 했잖아요. 또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해외 백신 확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윤곽을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윤곽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뭐 보면 지금 뉴스들이 다 백신 얘기만 하고 있죠. 한동안은 독감 백신만 계속 얘기하다가 독감 백신 맞아서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조금 좀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12월에는 화이자 얀센이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겠죠. 이번 달 안에 하는 거고. 1월 달에는 이제 모더나 쪽이랑 1,000만 명분 계약을 이제 체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 개사를 합쳐서 2,500만 명분이라고 2,400만 명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백신 그 기구가 있죠. 거기 저 이름 갑자기 코백스인가? 예, 거기에서도 한 1,000만 명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나라 이제 SK케미칼 자회사인 사이언스가 만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은 1,000만 명분을 또 별도로 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 물량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승인만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만 승인이 나더라도 2, 3월 달에는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이전부터 저희가 확보한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연내에 얀센 화이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 다음 달에 모더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백신 확보가 다른 글로벌리한 나라들에 비해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불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계획보다 계약이 늦어졌는데 이런 소식에 또 지수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 매도 빌미를 주진 않을까? 근데 정부는 한 번도 빨리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없고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해보겠다. 네. 그리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꾸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 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백신은 좀 추이를 지켜보고 놓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여러 과정들, 유통 과정들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오히려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천천히 하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금은 1,000명 가까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인구 규모의 국가들이 뭐 2,000명, 3,000명 뭐 이렇게 10,000명, 20,000명씩 나오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백신을 개발하면 주로 개발도상국이 먼저 맞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선진국 국민들이 맞았죠. 어떻게 보면 임상을 못 사는 나라에 시키고 자기들은 안전할 때 맞는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본인들이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어떻게든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본인들이 먼저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그들을 보고 있다가 맞는 상황도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브리핑으로 인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의 움직임에 좀 변화가 있는지 관련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먼저 계약이 되어 있고 이 초도 물량을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확정된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고가권에서 좀처럼 이 천장을 뚫어내지 못하고 행보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밀리기도 했고요. 그 뉴스 때문에 사실은 10만 원에서 40만 원대를 간 거니까 4배가 올랐죠. 제가 욕심 부렸네요. 4배가 올랐는데 사실은
그 뒤로 상황이 바뀐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을 테지만 아직 납품을 한 건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납품을 한다든지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생산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슈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뭐 매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또 매해 뭐 매출이 나오겠죠. 그 외에 이제 뭐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의 그 상장 이슈도 있고 네.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주가에 뭐 반영을 한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과 생산을 같이 맡고 있던 노바백스 것도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한번 또 움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급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데 예, 지금은 저는 이제 SK케미칼을 손님들이 물어보면 네. 40만 원 밑에서는 좀 사고 오. 40만 원에서 42만 원 넘어가면 당분간은 좀 매도를 하는 박스권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당분간은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번 모멘텀이 마련되면 뭐 사실은 주가는 더 한번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SK케미칼이 나온 뉴스 호재를 이미 다 반영한 주가 흐름이어서 여기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5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가 수주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CMO 언급은 없었는지 오늘 뭐 SK케미칼 말고 다른 제약회사들의 이름은 안 들렸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빼고는요. 정부 발표에 녹십자의 경우는 갑자기 8%까지 밀리기도 했는데 뭔가 새로운 소식이 없어서 실망스러웠을까요? 네. 근데 뭐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CMO 업체들은 해외 이제 제약사들한테 주로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많이 등락폭이 좀 컸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녹십자가 쭉 빠졌었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만 원 미치면 사고. 녹십자도요. 네, 뭐 40만 원 넘어가면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녹십자가 모더나 물량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생산까지 더 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공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모더나 계약이 연내될 줄 알았는데 1월로 미뤄지면서 좀 한번 출렁임이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CMO 기업들 보면 지금 이미 주가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이미 반영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뭐 안 좋은 얘기지만 뭐 매해 반복된다든지 백신을 맞았는데 6개월밖에 효과가 없다든지 네. 그래서 계속 6개월마다 맞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CMO 회사들은 더 좋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모더나 계약 연기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일 뿐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굵직한 뭐 CMO 관련주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길게 보자. 예.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말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큰 전략의 변동 없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의 핫테마. 왜 이 종목으로 포트를 꽉 채우지 않았을까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주, 테마주의 끝판왕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더해졌는데 첫 번째로 지금 전기차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2050 탄소 절감 이야기 있고요. 해외에서는 FMC마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판이 깔리고 있네요. 전기차를 위한. 그렇죠. 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판이 깔리는 이유가 네. 연준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연준은 결국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고용 인플레이션, 지표, 네. 그러니까 성장률과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거나, 근데 인플레이션 지금 통제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 좋은 거는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줄어드는 폭이 뭐 너무 늦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에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이 확대되면서 뭐 실업률을 좀 낮춰야 된다,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보면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2차 전지 관련된 그 부품을 조달할 때 국내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걸 조달하게 되면 뭐 10%더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엔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노동자들을 미국 사람을 써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의 실업률
들도 지표를 좀 예. 낮추고 그러려는 그 목적하에 지금 판이 깔리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전기차주들이 오른 건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S&P 500 지수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덱스 역할을 하면서 수급이 쏠릴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테슬라가 S&P 500에서 수급 받는 거랑 국내 테슬라주들이 움직이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테슬라에서 증설 발표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면 네. 테슬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상증자죠. 아, 자금 네. 조달을 계속하고 네. 그럼 결국에는 투자를 투자를 할 것이다. 더 할 거고 그러면 결국엔 증설을 뭐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포인트가 그렇죠. 유증이었네요. 예, 예. 그럼 결국에는 주가가 좋아야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죠. 이제 시장에서.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일시적으로 이제 편입 효과 때문에 올라간 이미 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관련주로 보면 가장 큰 거는 LG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경량화하면서 단단한 뭐 가볍고 단단한 자동차의 프레임을 만드는 명신 산업이 상장하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한온 시스템이 보면 공조. 공조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죠. 그 외에 이제 보면 LG화학에 납품하는 밸류체인 업체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뭐 포스코 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첨보 뭐 그 외에 이제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LNF까지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주 크게 이렇게 세 종목이 위에 있고요. LG화학의 밸류체인주까지도 오늘 일장 상승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럼 2차 전지주 내에서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예전에 여기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아마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소재주가 너무 비싸니까 세트주를 봐야 된다. 세트주요? 그래서 LG화학이나 SDI를 사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LG화학과 SDI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쉬면 이제 다시 소재주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시.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2차 전기차를 만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을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캐파 증설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도 뭐 LG화학이 뭐 1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Q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검증된 소재 업체들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보면 폭발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네네. 검증된 업체들 위주로의 납품이 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이제 업체가 들어오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에서는 좀 이미 이제 LG화학이나 SDI 납품하고 있는 소재 기업들을 한번 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기업으로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갖고 오신 건가요? 일단 소재 기업 중에 좋아 보이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은 대장은 에코프로비엠이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LNF도 좋은 회사고 근데 너무 급등을 했고요. 사실은 LNF 최근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LG화학과 거래를 안 한다는 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SDI와는 이미 합작법인을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랑은 뭐 이미 2조 원대가 넘는 수주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좀 오랫동안 쉬었다 이 주가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갈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내년 초에 뭐 한번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이 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극재 전문 기업이고 이미 추가 확보한 수주랑 추가 수주가 여기서 더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한 16만 원대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점이라 네. 목표가를 정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는데 한 20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뭐 한 6개월 내에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0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추가적인 리레이팅 기대해 보겠고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